뉴스탑10이 꼽은 5위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취재진이요, 윤미향 당선인에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묻자 윤 당선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용수 할머니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는 제가 30년간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배신자로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뒤에 제가 할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할머니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진심을 전하는 일은 노력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기자회견 스케치를 시작하던 중에는 카랑카랑 당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용수 할머니 얘기가 나오자 잠시 멈칫했다. 어떤 그래서 메시지나 혹은 본인의 감정 변화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윤미향 당선인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 할머니를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는 주로 김복동 할머니, 김옥순 할머니만 이제 김학순 할머니만 언급을 하고 이용수 할머니 이름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일문일답 할 때 이제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정대 활동의 정통성 이거를 이제 주로 김복동 할머니나 김학순 할머니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듯한 이제 그런 취지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렇게 실수를 한 게 한시라도 빨리 할머니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소통이 없었냐라는 그런 측면과 함께 지금 할머니가 본인 앞에서 그냥 사과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해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할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메시지가 뭐냐면 왜 후원금 도대체 기부금이 어디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왜 국회를 갔느냐? 왜 지금 이거 놔두고 내가 국회 갈 때는 말렸다가 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왜 본인은 갔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해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윤 당선인은 자꾸 사과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금 사과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뭔가 본인이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 할머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던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여러 비판 중에 하나가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까지 나왔지만 구청차장. 네. 저희가 꼭 횟수로 이거를 감안하고 분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한 4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언급된 건 3-4차례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가 이용수 할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요 집회 그리고 수요 집회 이후에 모금된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이것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가 지금의 현 사태로 이르렀는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했다라면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윤미향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피해가고 또 실제로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도 피해가면서 이제 다른 활동, 다른 할머니와의 인연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해명성 기자회견 아니었느냐. 과연 이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회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년 전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얘기.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막았던 그 사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사욕 챙기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못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만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8년 전에 사실 이게 국회의원 뭐 그때는 말리고 왜 본인이 나가냐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이호영 변호사님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변호사 일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경찰 조사 받으러 나가서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보면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조차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8년 전이라고 하면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조금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윤 당선인도 그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내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 한다고 했을 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뭐 말씀드린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확한 맥락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의 목소리는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인정하고 당시에 자기가 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해명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화면으로 잠깐 보면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통화 녹취 중에서 언제 죽을라는지도 모르는데 해결하고 죽어야 된다. 그건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녹취록을 보고 기억이 물론 실제적으로 8년 전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고 만류라는 단어도 썼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정대 활동하셨던 활동가들 중에서 국회의원 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제 김미경 의원이라든지 또 지은희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요. 할머니가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가 직접 국회의원 하겠다는 게 이때 처음이었어요. 자, 그때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직접 기자회견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출마 비례대표로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정대협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정대협에 있는 그도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가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한다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것도 기사까지 다 났는데 그걸 윤미향 당선인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다?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사장 했지 않습니까? 가장 자기 조직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걸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국회의원 안 해도 위안부 활동 할 수 있다라고 할머니를 만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분노가 왜 나왔냐면 바로 저기서 나온 거죠. 나는 나한테 할 때는 왜 말려 안 하고 그렇게 말려놓고 본인은 이 문제 해결한다고 국회에 왜 갔느냐. 이 문제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심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그럼 8년 전 윤미향 당선인은 왜 할머니한테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왜 해결하겠다고 갔느냐. 오늘도 기자회견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왜 그럼 이용수 할머니 의정활동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결국 8년 뒤에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 내일이면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불어시민당 찍어주셔야 돼요. 제가 국회에 가서 지난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거사의 정의로운 해결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할머니,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도구로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 땅의 작은 자,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근데 최 교수님 이 얘기를 하면서 정리는 꼭 해야 될 게 어제 민주당의 그제죠 우상호 의원이 중진인데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폭로한 데는 본인이 국회 못 가서 그런 억울함, 그러니까 개인 차원으로 치부해서 꽤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본질에 좀 다가가려면 정말 기부금, 완성심터 이 의혹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횡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제가 중심이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사실 격가지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물론 그 사안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럼 이용수 할머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본인을 못 가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발목 잡겠다 이런 마음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겠죠. 30년 동안 같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평생 동안 하자고 약속했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섭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자, 이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평생 나랑 같이 그러면 참 이 못한 거 내가 죽는 날까지 이완 할머니 문제 해결하고 그 일 하겠다고 본인이 헌신하고 지금까지 왔으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의 표현인 거지 이용수 할머님이 본인은 못 가게 했으니까 나도 너 못 가게 발목 잡겠다 이런 의사로 얘기했다고 보는 것은 좀 저는 올바른 판단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절규하듯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대협을 바로 세우고 정의연을 바로 세워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그게 꼭 윤미향 당선인이 군 배지를 달아야만 그게 해결이 됩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이렇게 어거지로 국회에 가면 국회 의정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할머니 뜻이 정 그러면 제가 국회에 안 가겠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쏟아졌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금배지를 달겠다. 라고 자꾸 비치니까 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잘 안 됐다. 과연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상처뿐인 금배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 금배지를 고집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윤미향 당선인 본인도 여러 가지 얘기가 할머니에게는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 윤미향 당선인의 긴급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선인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 용서를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할머니께 용서는 계속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조만간 찾아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만나주신다면요.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성실하게 응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 채널A 강병규 기자가 아주 밀착 취재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측근 얘기에 따르면 이건 뭐 이용수 할머니의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할머니 매우 불편한 심경이다. 기자회견이 따로 시청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신다. 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쏟아졌던 일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의 굉장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머니가 견디시기가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인성조차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뭐 측근에 따르면 할머니가 이 기자회견을 보진 않았다는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분명하게 해명을 좀 해보라는 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씀꾼로 죄송한데 그러니까 기자회견 중에 예를 들어 속 시원한 해명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으면 할머니도 입장을 낼 만한데 그렇죠. 그런 해명이 아니니까 입장 표명이 없단 말입니까? 뭔가 진정성이 어떤 느껴져야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또 그렇게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이 TV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그냥 되풀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일 이후에 안 나타난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던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아마 본인의 입장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말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이용수 할머니 측은 이 윤미향 당선인의 이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일단 입장 표명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요, 지난 7일 첫 폭로 기자회견 당시에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최근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대사 창 나오는데 내가 막은 적도 있어요. 이런 것도 기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분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내가 오늘도 약을 몇 가지 먹었는지 압니까? 몇 가지나 먹었습니다. 안 쓰러지려고. 내가 쓰러지면 남은 누굴 거라지 누가 합니까? 모릅니다. 당당한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물론 두 사람이 극적 화해를 한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뭐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이용 변호사님. 그럼에도 첫 단추는 그게 된다면 결국은 이 기자회견 자체도 이용수 할머니 쪽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첫 단추가 끼워지기조차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둘이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결국 정대협 정의원으로 이어지는 회계 부정 의혹. 그게 회계 부실이냐 부정이냐, 어떤 법적인 그런 위법 행위가 있었냐,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있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법적으로 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는 문제인데 예. 더 큰 문제는 지금 어떤 그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권위 문제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제가 변호사 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대협 활동도 그렇고 그럼요. 변호사 일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그 대리인이나 어떤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임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제 이 할머니의 저러한 문제 제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윤미향 당선인이 실제 내일부터 이제 의원 임기가 시작이 돼서 과연 국회에서 말을 했을 때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예. 의정활동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권위가 실리려면 결국은 이용수 할머니와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나왔던 이용수 할머니 측의 입장 얘기까지 저희가 좀 가름을 해봤습니다.